제19장 음모에서 15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9장 음모에서 15화. 어두운 밀실 탁자에는 12명이 앉아 있었고, 이들 대화에 주된 내용을 보면 황제도 민족 간 전쟁도 그리고 강호 무림도 뒤에서 실제 조정하는 자들로 보였다. 아무튼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로 보였으니 실로 그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들 몸에서 피어오르는 절대 기세는 능히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신들의 능력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축주께서는 마교의 일이 마무리되었습니까? 흐흐흐. 네, 여러 용주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에 나의 계획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세상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하하. 우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들 12명은 비밀의 장원지하 밀실에 마련된 원탁에 둘러앉아 담소하였고,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계획을 나누며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천하대계를 논했다. 이 원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기에 이러한 망령되고 오만한 계획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대화로 보아 이들은 여러 대를 걸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과연 여러 용주가 거론한 동방 제국의 후예가 용주들의 천적이라면 그는 용주들의 계획에 앞서 막아서고 용주들의 공든 탑과 같은 계획을 과연 무너뜨릴지. 지하 밀실은 용주들의 앙천광소로 지축이 흔들거렸고, 용주들의 무지막지한 공력에 의하여 밀실의 벽과 천장에서는 균열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먼지가 날리고 있었으니 다시 낙양에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형님? 우리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이건 형님, 꼭 확인할 것이 있고 정주에 들렀다가 우리는 숭산으로 가야 한다. 그래도 형님,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무림맹에서 형님과 저를 찾고 있을 것이고, 아마 이곳은 무림맹의 맹주께서 시해되셨기 때문에 무림맹의 인물들이 쫙 깔려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꼭 확인하고 움직여야 한다. 사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 동생아, 급한 마음 좀 자중해라. 알겠습니다. 다만 형님, 이곳은 어디인가요? 쉿. 이거는 정철과 낙양으로 들어왔고, 또한 이거는 정철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곧장 낙양 중심을 벗어나 신법을 밟으며 낙양 중심 외곽 북서쪽 거대한 장원으로 날아왔다. 이들이 머문 곳은 당나라 시절 거대한 성벽과 같은 담벼락 아래 있었고, 이거는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정철아, 이제부터는 이곳이 비록 야심한 밤이라도 경계가 제법 엄중한 팔마문이다. 물론 너는 무림맹의 주요한 세력 간부였으니까 팔마문이 어디라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곳 위세가 제법 하니까 너와 이제부터 전음으로 이야기를 나눠야겠구나. 아니, 팔마문이요? 형님, 좋습니다. 전음으로 하죠. 그런데 팔마문이라면 낙양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 마문으로 이들은 한때 그 성세가 대단한 마교 대천마가를 섬기는 가신 가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의 무공은 강맹하고 또한 그 위세도 대단하여 낙양 대부분을 사마세가가 실제로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이곳 낙양의 방과 북서쪽 일부를 이들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위세가 대단한 마문이지. 과거 10년 전에 사마세가가 이들을 낙양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진주원가의 기마부대와 하북펜가의 팔대도수와 안희의 남군가의 청청무화대가 이곳에 와서 이들과 힘겨루기를 하였지. 물론 둘은 큰 손해를 입었지만 실제로는 사마세가의 두 무력 조직이 무너지는 바람에 흐지부지 피해만 보고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풍문이 있지. 물론 중원전장의 정보로는 팔마문의 십장로가 남군가의 청청무화대 절반과 사마세가의 정용대와 화룡대를 무너뜨리고 각 대주 2명과 사마가의 소가주도 병신으로 만든 사건으로 일단락지었고, 사마세가와 팔마문은 서로 협약을 맺으며 급히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있다. 와 형님, 우리 무림맹은 그냥 그들이 화친하였다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러한 기담이 있었군요. 그렇구나. 아마도 내 이야기가 정통할 것이다. 허허,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개방 이놈들을 그냥 허접쓰레기 정보를 무림맹에 갖다주고 매년 엄청난 돈을 경비로 받아가니 거짓 발사계 같은 녀석들을 봤나. 왕정철은 이건이 들려준 이야기로 매우 흥분하였고 전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이건은 정철의 모습을 보고 다만 미소만 짓고 있었다. 잠시 후에 이건은 주위를 다시 두리번거리다가 정철에게 말한다. 이상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마가들이나 팔마문 정도면 반 시즌에도 여러 차례 경계를 위해 담 주위를 돌고 날 텐데 이상하게 경계하는 위사들이 이곳을 지나지 않는 것을 보니 이해가 되지 않아. 혹시 팔마문의 변고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형님, 강호사 강호문파가 하루에도 멸문하고 다시 개파하지 않습니까? 물론 팔마문과 같이 거대한 문파가 쉽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뭐 자세히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옳거니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은 우리가 이곳을 조사하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의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에 있으니 내 말대로 이곳의 사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그럼 형님, 담을 넘으시려 하나요? 뭐 우리가 도둑이냐? 담을 넘게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문주나 주요 요직의 인물을 만나 원하는 정보나 얻고 사라지면 되지. 헐, 이 형님을 봤나? 그 말이지. 녀석, 넌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에구, 네. 스스스츳. 뭐 월담만네. 시끄럽고 따라와. 이거는 성벽과 같은 담을 무탄력 신법으로 공중에 부양했고 25척 정도 되는 담을 훌쩍 넘어섰다. 힝. 정철도 점창파의 비운 추경인 신법으로 담을 넘었고 이들은 무림의 진정고수로서 날찬 제비와 같이 무음의 신법을 전개하여 담을 넘어와 내려섰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Ooh.